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명품 수제화. 디자인에 따라 약 200가지에 달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숙련공들의 수작업이 계속되고 (250도를) 넘나드는 기계온도 열기와 맞서 싸워야 한다. (30년) 장인들의 혼을 담아 만드는 수제화. 이곳 수제화 공장에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수제화 공장.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구두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 이게 뭐예요? 가죽이에요. 소가죽. 아, 소가죽? 네. 양이 엄청난 것 같은데? 21,000 스퀘어피트입니다. 한 2, 3일 분량이에요. 7번. 2466. 이 정도 가죽이면 약 2,500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차에서 가죽을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무거워요, 무거워. 네.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한 20kg 이상 나가요. 손으로 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예. 가죽을 잔뜩 담은 수레를 창고로 옮긴다. 이곳에는 원피의 종류나 가공 방법, 그리고 색깔에 따라 약 1,200종의 가죽들이 보관돼 있다. 네, 이 창고 안에 있는 가죽은 이제 70만 평 정도의 이제 가죽이 있고요. 25만 족의 이제 그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구두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가죽이 70% 이상 차지하며 양가죽과 특수피 등 다양한 가죽들이 있다. 이 공간은 특수피만 저장해 놓은 공간인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악어 배가죽. 타조가죽입니다. 구두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상은 물론 악어, 뱀, 말 등 다양한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 가죽들은 해외에서 수입해 물량을 확보한다. 가격이 많이 비싸죠. 저희가 쓰는 우피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또 욕구가 또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이런 가죽을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최고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같은 시각 공장 안에서는 150여 명의 기능공들이 구두를 만드는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 공정 순서대로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구두는 그 순서에 맞춰 기계를 타고 공장 안을 돈다. 단 한 분야의 역할이라도 어긋나면 공장은 멈출 수도 있다. 한 켤레의 신발을 만들기까지 작업 단계가 엄청나다. 200개 공정을 거쳐야 이게 신발이 한 켤레가 나오는데 개개인이 한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신발 한 켤레가 이게 탄생하는 것 같아요. 첫 공정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러 간 작업자. 낯익은 발 모양의 제품들을 가득 챙긴다. 이게 뭐예요? 네,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예, 라스트가 뭐예요? 라스트라고 이제 신발의 기틀을 잡아주는 거죠. 신발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대로 이제 떠가지고 이제 신발이 모양이 나옵니다. 영어로 라스트라 불리는 구두골은 구두를 만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쓰인다. 구두골 위에 가죽을 덮고 못질을 하고 구두 모양을 잡아 가죽의 광을 낼 때까지 작업 과정 내내 실제 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자인과 치수에 맞게 구두골을 가져오면 본격적인 신발 생산 공정에 들어간다. 이게 라스트랑 두창이랑 이제 결합을 하는 작업인데 이게 모두 지금 구두 만드는 데 가장 처음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구두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작업이 끝나면 컨베이어 기계 위에 올려 다음 단계로 넘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것은 가피로 신발에서 밑창을 제외한 윗부분을 뜻한다. 이 가피를 구두골에 밀착시키는 작업인데 이미 형태가 완성된 가피를 구두골의 윤곽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분명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하지만 모양을 잡기 위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 이게 포라스타라고요. 신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이죠,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예요. 가피가 구두골 모양대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힘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작업자의 옆에 있는 선풍기가 눈에 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풍기까지 틀어야 할 만큼 작업장은 열기가 가득하다. 여기가 좀 더워요. 여기 자리가 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덥습니다. 일하는 내내 작업자의 옆에서 함께 돌고 있는 기계. 이 기계가 뿜어내는 뜨거운 기온이 보통이 아니다. 보통 샌드박스만 해도 250도고, 이거 기계 열만 해도 250도고. 이는 가죽에 열을 주는 과정 때문인데 워낙 열기가 세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 기계를 가동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가죽에 열기를 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기계가 공장 곳곳에 놓여 있다. 경고 표시가 붙은 기계들이 그 위험성을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갑에 어느 정도 열을 줘야지만 이게 라스트에 안착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발 만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신발 만드는 모든 부분은 수입에서는 다 열을 사용하는 기계를 써요. 기계 자체도 그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고. 열은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과정마다 요소마다 제각각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기능공들은 이 열기를 참아가며 일해야 한다. 지금 자각 보면은 또 그냥 뜨거운데 정도 새 같은 데 가면은 바로 그냥 화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주의했다가는 상처를 입기 쉽다. 재화 숙련공이라면 누구나 흉터 하나씩은 지녔을 것이다. 구두를 만드는 일은 다른 분야에 비해 유난히 손기술을 요하는 과정이 많다. 하루 이틀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닌 10년, 20년 이상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 숙련공이 신발 테두리 부분에 긴 가죽을 덧대고 있다. 구두의 바닥과 발을 둘러싸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게 매달려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다 가죽이에요. 가죽. 배달을 이렇게 봉합함으로써 그 다른 제품보다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 신발 밑창의 모양을 눈으로 확인한 후 실수 없이 한 번에 박음질을 한다. 일도 일이지만 숙련공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소음 때문에 이게 잠깐 들어오면 괜찮은데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막 눈도 막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이곳 공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으로 구두를 만든다. 물론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기계가 알아서 구두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손작업 없이는 기계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공정마다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밑창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공정도 여러 가지다. 모양을 만들어 꿰매고 박고 다듬고 실로 엄청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디자인과 실용성, 기술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한마디로 예술에 가까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은 대부분 1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밑창을 실로 박음질하는 작업은 고가의 재화제법이다.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에 곡선 모양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해낼 수 없다. 일반 구들은 접착제로 밑창을 붙이는 반면 이 경우 질긴 실로 박음질을 해 더욱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방수용으로 쓰고 있는 송진하고 오일하고 섞어진 이쪽이 녹여진 액이라고 봐야죠. 그걸 이제 실에 묻혀서 열에서 녹여서 작업하게 됩니다. 종일 서서 하루에 800켤레 이상 작업한다. 처음 하는 사람은 구두를 든 채 기계의 힘을 견디기도 힘들 정도다. 딱딱한 가죽 밑창을 뚫는 기계의 압력이 세기 때문이다. 게다가 곡선을 눈대중으로 그리면서 손의 감각으로 박음질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힘이 빠져 바늘이 다른 방향으로 비껴가면 여기까지 작업한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간다. 기계의 압력이 그대로 몸에 전해진다. 손목과 어깨에 힘을 준 채 정교한 작업이 계속된다. 바늘이 딱딱한 걸 뚫고 올라오니까 좀 진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어깨도 아프고 지금 여기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근육통도 오고 또 이게 손에 굳은 살이 되게요. 몇 번 벗겨 넣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을 정도니 노동의 강도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자부심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만큼 보람도 크다.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좀 좋아요. 내가 일을 해놓고 나서 좀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 그런 칭찬에 약하다고 한 가장이고 하니까 힘이 들어도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생업이니까 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공장 3층에 자리한 제품 개발실. 그동안 만든 구두들이 사무실 한쪽을 가득 메웠다. 신발은 유행에 빠르게 영향을 받는다. 유행이 지난 것들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새로운 제품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이곳이 바로 새 구두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수뇌부. 장인이라 불릴 만한 이들이 모인 곳이다. 분야별대로 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다가 많이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주문 제작에서 제품 개발까지 평균 25년 이상 구두 만드는 일에 청춘을 바쳐온 사람들이다. 이번에 만드신 거예요? 예,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예. 신제품 이제 후팅하면서 라스트를 깎는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치수를 점검하는 거죠. 그럼 라스트도 직접 제작을 하세요? 네네. 직접 다 깎으세요? 예. 구두 윤곽을 잡아주는 트린 구두골은 발의 편안함과 디자인을 좌우한다.
애초에 구두골 자체를 잘못 만들면 편한 신발도 아름다운 신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신제품의 표본이 될 구두골은 직접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여기에서 한 켤레의 표본을 만들어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네네.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 다 깎은 거죠. 다 깎으신 거예요? 여기서 손수 다 깎은 거죠. 여기서요? 예. 디자인별로, 치수별로 표본 구두골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본은 약 800여 개. 디자인의 기밀과 장인들의 기술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제작이 들어가야 여기에 패턴이 나오고 모든 구두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구두골 제작은 재화 공정 중에서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사람 발 모양의 수치를 지켜가면서 디자인에 따른 개성도 표현해야 한다. 정확히는 구두 코의 모양뿐 아니라 구두 안의 공간을 결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간 까다롭고 힘든 일이 아니다. 미리수에도 다 맞추셔야 되는 거군요. 예예. 미리수가 나와야죠. 예예. 최고의 제품,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제작을 합니다. 샘플을 디자이너가 원하는 신발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예.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과 손기술,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 없이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정교한 작업이 계속된다. 장인의 손을 거쳐 한 켤레의 표본이 나오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두골은 약 5만 7천여 켤레. 이것도 유행과 디자인에 따라 철마다 바뀌게 된다. 다시 생산 공정의 작업이 시작된다. 한 작업자가 능숙하게 구두골을 골라 담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빠른 속도로 나눈다. 이거 어떻게 딱 알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사이즈별로 다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거 쪽수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능공들이 모여 일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웬만큼 작업이 끝난 구두들이 다음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소음 속에서 작업이 시작된다.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굴곡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터. 도자기를 빗듯 정성스럽게 곡선을 만든다. 한 마리로 말하면 이 거친 거를 갖다가 북창을 가공해 주는 거예요. 처음 작업 단계에서부터 똑같은 규격의 밑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굽을 가공해야 하는 것이다. 굽을 깎는 내내 나무 먼지가 사방으로 튄다. 한쪽을 깎아내는 데에만 5분가량 소요되는데 이렇게 내내 작업하다 보면 나무 먼지를 뒤집어쓰기 일수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기계에 바짝 붙은 손은 위험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게다가 사방의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굽을 깎아야 한다. 오직 기능공의 눈과 감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이건 역시 숙련된 기술 없이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엄청 이 굽이 딱딱한 건데 지금 달려나가잖아요. 손에 닿으면 이게 손 다 나가버리죠. 구두골의 무게까지 포함해 약 2kg에 달하는 구두를 들고 종일 서서 작업해야 한다. 나무 굽을 깎아내려면 힘을 준 채 기계에 밀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정 하나하나마다 쉽지 않은 일.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아, 예, 좀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움직이니까 손목이 많이 좀 무리가 좀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서 일하니까 좀 허리에 좀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구두가 완성된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그제야 일손을 멈추고 식당으로 향한다. 구두를 만드는 이 일은 어느 하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다. 10년, 15년 경력은 기본.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꿋꿋하게 이 일을 지켜왔다.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는 게 입맛이 땡기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점심 때 되면 밥만 쉬고. 일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임무가 그건데 그러고 또 밥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들이 만든 신발을 신고 즐거워할 것을 알기에 하루가 고되지만은 않다. 그날 오후 완성된 신발의 출고를 준비한다. 제품에 결함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간다. 겨울을 앞두고 새 제품이 출시되는 이 시기는 구두 공장의 성수기다. 때문에 공장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간다. (10켤레) 이상의 구두가 든 상자의 무게는 15kg 내외. 약 100상자가 넘게 출고를 준비하고 있다. 드디어 화물차가 도착하고 본격적인 상자 운반에 들어간다. 새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나르는 일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기계가 멈춰섰다. 멈췄어. 멈췄어요? 네. 당황한 작업자들이 상황을 살핀다. 무슨 일이에요, 밑에? 무슨 일이냐고? 다급한 마음에 어딘가로 뛰어가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한 켤레의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 바느질에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 신발에 대한 애착으로 한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같은 상처가 남아있다. 어느 하나 숙련된 기술 없이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공정들이 이어지고 구두골 제작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진한 땀으로 빚어내는 수제화. 구두 장인들의 수제화 제작은 계속된다. 열정과 노력으로 명품 수제화를 만드는 사람들. 200여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 켤레의 신발이 완성된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계속되는 작업. 최고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상처까지 감내해야 한다. 드디어 출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작업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는데 멈췄어. 예기치 못한 돌발상. 위기에 봉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수지화 공장. 완성된 구두를 출고하기 위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고장 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지금 멈춰섰는데 지금 출고를 좀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물건이. 약속된 시간까지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기계의 말썽으로 일은 중단된 상태. 성수기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과부하로 멈춰선 것이다. 기계 고장 나가지고 사람 좀 지원 좀. 아 군대요? 네 군대요. 기계가 멈췄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카 갖고 와도 그냥 날로?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 날로? 걷다 차고 내려놔. 기계를 고치는 동안 일손을 도울 인원이 동원됐다. 직접 상자를 옮기기로 한 것이다. 10여 켤레의 구두가 든 상자는 무게만 15kg 내외. 힘든 일이지만 기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겪을 마음고생에 비하면 견딜 만한 노동이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다들 밀고 내려오니 기계가 빨리 고쳐져야 어떻게 뭐 일이 쉬운데. 같은 시각 힘들여 일할 동료들은 물론 물건을 제 시간에 출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빠르게 수리에 들어간 담당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마음은 다급해진다. 실험은행. 이게 된 건가요? 됐네. 정회전 해놓고 릴레이 접점이 망가져서 됐다 안 됐다 오동작한 거. 성수기에 이제 콤비아가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치를 했으니까.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기계를 고친 덕에 작업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구두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 여기는 이들. 힘들게 만든 구두는 이제 제 주인을 만날 것이다. 그날 오후 가죽을 자르는 재단실. 한 작업자가 가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검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상처가 있거나 피임이나 그런 거를 안 좋은 부분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 표시를 하고 있어요. 흠이나 긁힌 자국 등을 피해 가죽을 재단하는 것이다. 또 같은 가죽이라도 사용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 여기가 이제 등, 이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배가 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부위는 사용을 못하고요. 가죽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재단해야 한다. 저희가 막 그냥 대충 놓고 찜대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늘어난 부위, 안 늘어난 부위 재단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죠. 2단계에서 작은 결점 하나라도 놓치면 후 작업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량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꼼꼼하게 가죽을 살펴봐야 한다. 종일 서서 가죽을 일일이 손으로 당겨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가죽 자체가 워낙 뻣뻣해 손에 힘을 잔뜩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죽이 두꺼울 경우에는 그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요, 손가락에.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흠이 난 곳을 피해서 재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각 부위별로 모양과 치수에 따라 자르는데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알뜰하게 가죽을 잘라야 한다. 소가죽의 경우 한 마리에 6켤레분의 수효가 재단된다.
가죽의 특성을 잘 알고 구두의 디자인이나 특징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이들의 몫이다. 재단이 끝난 가죽은 본격적인 구두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 약 150여 명의 기능공들은 과정별로 전문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곳은 계절이 바뀔 무렵에 가장 바쁜데 새 디자인이 출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요즘 성수기를 700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700. 700 정도요? 네. 엄청 바빠 보여서. 네, 요즘 엄청 바쁘고 좀 제품이 요즘 성수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산 낚기를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저마다 분주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가피의 모양을 잡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정에 따라 손으로 직접 모양을 잡는가 하면 기계의 힘을 빌어 하기도 하는데 기계로 모양을 잡을 경우 구두의 디자인에 따라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구두를 만들기 때문에 부품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디자인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와이프하고 아침때하고 같이 한 쌍이 이루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구두코가 둥근 경우에는 둥근 것으로 또 뾰족하면 뾰족한 것으로 이 작업을 하는 기능공은 각 구두의 디자인에 따라 맞는 부품을 골라 교체할 줄 알아야 한다. 생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갈 때마다 100쪽, 한 디자인 100쪽씩 나가는데 그분에 같은 경우는 뭐 한 3쪽, 4쪽 이렇게 부분 없으니까요. 세네 켤레 작업하고 다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 눈썰미는 기본. 다른 과정에 비해 더 부지런을 떨어야 앞, 뒤 작업자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 구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편안하면서 실용성도 떨어지면 안 된다.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짜증날 때도 있어. 이것저것 다 가야 돼.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몸 전체를 지탱한다. 1km를 걸을 때마다 발은 12톤가량의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발이 받는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특이한 소재를 사용해 구두를 만든다. 이게 뭐예요? 콜크요. 코르크? 신발 발바닥에 들어가는 거. 신발 발바닥이에요? 네. 발 모양을 잡아줘요.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발이 착용했을 때. 그래서 내 발 모양대로 맞춰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신발이. 쉽게 말해 구두 중창의 뼈대를 만들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속에 코르크를 넣은 다음 구두 바닥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기성화의 경우 중창에 고무나 스펀지를 댄다. 하지만 이렇게 코르크를 사용하면 발바닥 굴곡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편안하고 통풍도 잘 된다는 것이다. 코르크를 잘 접착시키기 위해 기계의 열기를 이용하는데 이 온도가 보통이 아니다. 이게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요?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발은 모르겠는데 한 100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그래서 장갑을 지장치 끼고 해요. 안 힘드세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자부심 느끼면서 사는 거죠. 단순한 작업을 배우는 데에만 수년이 걸리는 일. 과정마다 녹록한 것이 없다. 수제화의 마무리 작업, 색깔을 제대로 만들고 광을 내는 일이다. 일반 기성화의 경우
수십 켤레의 신발을 기계에 걸어 한 번에 광택을 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능공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죽의 상태를 살펴가며 광을 낸다. 빠르고 능숙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또 스타일이 빨리 하는 스타일이고 경력과 노하우로 하는 거죠.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20년이요? 쉽게 몇 번 쓱쓱 문지르면 끝나는 듯 보이지만 약품을 고르게 바르지 않거나 문지르는 강도가 다를 경우 가죽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다. 컨베이어 기계를 따라 쉴 새 없이 구두가 밀려 들어온다. 끝이 없어요, 끝이. 하나의 뭐 항아리죠. 이제 일부고 항아리고. 고된 작업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30년) 경력의 장인들이 모여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주문을 받아 구두를 만들거나 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표본을 만든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6명에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신발 부위의 조각에 맞게 가죽을 재단해야 한다. 가위로 크게 조각을 낸 후 실제 가죽을 자르는 데에는 가죽 칼을 이용한다. 가죽의 두께감을 유지하면서 단면을 일정하게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는 자를 수 있는데요. 가죽이 두껍다 보니까 가위로는 정교하게 못 잘라요. 간단해 보이는 재단이지만 가죽이라는 특성상 경험 없이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단한 조각으로 구두 윗부분을 만들면 다음은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이 시작된다. 발 모양의 틀 위에 재단한 가죽을 씌우는데 입체적인 디자인감이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촘촘하게 하나하나 못을 박는 데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된다. 노르웨이 제법에 관한 이제 공정이에요. 노르웨이에서 산악인들이 신던 신발인데 내구성과 이제 튼튼함을 자랑하는 신발. 멋도 있고. 노르베제 제법은 신발 윗부분과 바닥창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기술로 마치 외관상 체인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수작업으로만 할 수 있다. 두 개의 가죽끈을 이용해 교차하면서 꿰매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 튼튼한 걸로 따지면 영구적이죠, 이거는. 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땀에 젖고 물에 젖고 그러다 보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형 신발이 뒤틀려 버리는데 이거는 그를 딱 이렇게 꾸며 놓으면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팽팽하게 조여줘야 하는데 그래야 느슨함 없이 다음 작업이 가능하다.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을 뿐더러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데에만 8시간에서 9시간가량 소요된다. 숙련된 기술 없이 작업을 할 경우 방향이 틀어지거나 간격도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을 익히기까지 남모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년 걸렸어요. 선생님들 세수물까지 떠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붓으로 막고. 노르베제 제법으로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어내려면 2~3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성과 섬세한 손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노르베지 제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주문화도 만든다. 발볼이 넓고 치수가 크거나 혹은 나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의 신체적 결함을 반영해 세상에 하나뿐인 특수한 구두를 만들기도 한다. 한 사람만을 위한 구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드는 일. 이들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그날 밤 공장 식구들이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 소음 가득한 작업장에서 19년 경력의 김중길 씨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기계를 옮겨가며 구두 밑창에 박음질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 곳에 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터인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다른 쪽 기계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자리를 옮긴다. 공정이 제가 하는 공정만 해도 기계가 4개예요. 근데 제품마다 틀려가지고 4개 기계를 다 사용해야 돼요. 야근까지 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밀려 있다 보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서둘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그가 고참의 호출에 일손을 놓고 이동한다.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야, 이거 땀수가 이게 100쪽인데 땀수가 다 틀리다고. 다 틀리고 땀수 좀 좁게 잡아 이러지 이거 넓게 잡으면 이게 신발 신다고 불량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결함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흠으로 발견된 것이다. 아니 얼마나 잠깐만 이것도 못하냐고. 뚜땀 나오게 뚜땀판이 나오게 하라고. 이놈의 뚜땀판 콩창이랑 2cm 셋단. 콩창이랑 잘못되면 이거 씻다고 칠하고 판을 제대로 졌단 말하고. 중요한 작업을 맡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유행에 따라 구두를 만드는 기술은 계속 달라진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매번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좋은 거죠. 늦은 밤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퇴근하는 시간. 이때가 오면 마음은 가볍지만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이렇게 19년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다. 아빠 왔다. 아빠. 안나야. 까끄. 처음 구두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땐 혼자였다. 눈 가렸어 우리 딸.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2 아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어떻게 이렇게 쑥스러워졌어? 집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들이 반겨주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니까 편안하죠. 그치? 고단했을 남편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내는 애틋한 마음뿐이다. 고생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많이 할 거예요. 서서 하는 일이라서 알고는 있죠. 치근하죠. 치근한데 또 여자인지라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린지라.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가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이렇게 신고 있는 신발 한번 봐요. 근데 그 신발 속에 제가 만든 제품 있잖아요. 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저렇게 다니는 사람, 그럼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신발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함을 제가 지금 채워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좋아요. 맛있어? 그는 앞으로도 이 고집스런 외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제품 개발실에서는 아침부터 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수십 년간 해왔을 일인데도 매번 새로운 일을 하듯 의견을 나누고 구두를 살핀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신던 구두가 분명하다. 소비자가 이제 신다가 이 창 같은 데가 닳아서 이 빵꾸 났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났잖아요. 네, 이제 닳아서 자기 말에 이제 편안하게 길은 틀어져 있는데 아쉬우니까 이제 창 갈아달라고 그래요. 결함이 생긴 구두를 고치는 것은 새로 만드는 작업보다 훨씬 번거롭다. 일일이 못 박은 부분을 뜯어야 하고 찌그러진 가죽도 펴줘야 한다. 하지만 새 구두를 만드는 기쁨 못지않게 헌 구두를 수선하는 기쁨도 크다. 그들이 만든 신발을 누군가 아껴 신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분께서 마음에 드시니까 편안하고 다시 수선에 신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거의 새 신발에 가깝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 새 신발에 가깝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거니까.